자, 중개 실무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인데 1편을 안 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수업할 때는 일반 사회적으로 쓰는 말을 써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건 입문 과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게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써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1월 달부터는 이것도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시험보다는 일반 실무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지금 수업을 할 거예요. 요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것도 일부 들어가 있으나 전체적인 실무 과정을 한번 이해해 주시라, 이런 뜻이고. 일단 여기 보면 이 아파트예요. 요 여자분인데 제가 그냥 이름은 말씀드릴게요. 김희선인가? 김희애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영화 배우인가? 하여간 배우예요, 배우. 근데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작아서. 김희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아파트 갖고 있으신 요 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내놔요. 월세를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보증금 5억에 월세 120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세 좀 놔주세요. 이렇게. 우리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럽니다. 세 좀 놔주세요. 그죠? 요걸 갖다가 이제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는 접수장에다가 끌적끌적 적어요. 접수장에다가. 이렇게. 요때 이제 통화하면서 요 물건 내놓는 요 여성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사모님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남자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남자는 사장님. 여기는 이제 뭐예요? 부동산이죠? 사회적 얘기로 하면 부동산. 부동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대표예요, 대표.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요 사장님을 성을 따서 무언 대표 이렇게. 고 대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김 대표, 이 대표 이렇게.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예요? 실장님 이렇게. 보통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실장님. 남자분들은 뭐 실장님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과장님, 뭐 대리님 뭐 이렇게 붙여. 이거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괜찮아요. 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건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월세 놔달라고 하니까 접수장에다가 적어요. 5억에 120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기가 언제예요? 이거지. 예. 거기 맞춰가지고 들어갈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삿 날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맞아야 돼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삿 날을 맞추거나 금액을 맞추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금액은 맞았는데 이삿 날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계약을 못 해요. 이삿 날은 딱 맞았어. 근데 금액이 또 안 맞으면 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했는데 접수장에 딱 적었는데 딱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전세 구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증금 5억에 월세를 갖다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구한다.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생각나지, 이 사장이. 금액은 똑같진 않지만 조정의 여지는 있잖아요. 이것도 접수장에 적어놨겠죠. 물건 구하는 접수장에다가. 근데 딱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거 계획을 짜겠죠. 월세가 120이고 여기는 100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시세를 쫙 봤을 때 100은 좀 약하고 120에 맞춰주고 싶어. 그러면 중간도 있긴 해요. 110만 원. 이렇게 120에 내어놓으면 이 사람은 120을 꼭 반드시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10만 원만 좀 깎아주시죠. 그러면 알았어요. 110에 합시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100이라고 했지만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했지만 내려놨게 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돼요. 조정을 감안해서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딱 물었더니 여기가 뭐야? 110 정도면 당연히 하겠다는 거지. 물건 보여줬지, 당연히.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되지. 여기도 깎아준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랬을 때 접수 받아갖고 계획을 짜가지고 여기를 설득을 잘 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하게 만드는 데까지 과정을 실무 과정이라고 그래. 끝이. 근데 이제 여기서 했는데 자기 가게 그만한 손님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광고해서 올려놔야, 그죠? 손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 이런 데다 올린다고. 손님을. 아니고 내부 망이 있어요 또. 그 사장님들이 쓰는 망. 거기다 또 올려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올 수 있죠. 이거 광고라고 그래요. 못 찾았을 때는. 그러면 광고를 딱 올려놓으면 전화가 뜨리릉 와. 누가 전화 오느냐. 네이버 광고에 올라있는 걸 보고 일반 월세 얻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거기 5억에 120짜리 그 물건이 있어요 하면서 전화 와. 일반인들이 광고 보고. 그 사람한테 이제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물건 좀 보고 싶은데 언제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날 얘기 들어갔고 날짜 잡아서 보여주고 가격이나 이산 날짜 같은 거 좀 조정을 해서 계약서 쓸 수 있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광고를 내부 망에 올려놓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와. 다른 부동산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손님이 5억에 120짜리 그 찾는 손님이 있는데 하면서 그 물건 나갔냐고 물어본다고. 광고는 일단 올라있으니까. 올라있지만 그중에서 나갔는데 올려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건 나갔냐 물어보니까 아니 안 나갔다. 그러면 그 물건 우리 찾는 손님이 있으니까 그 좀 언제 볼 수 있을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 얘기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날짜를 딱 잡아갖고 요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시킨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날짜나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 체결. 이게 실무 활동이에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끝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98페이지.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2번에 중개 실무 과정이라고 있어요. 제목만 지금부터 볼 거예요. 가로 1번. 중개 대상물의 의뢰 접수라고 되어 있죠. 접수장요, 접수장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98페이지요. 못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가 1번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중개활동의 계획 수립. 여기서 지금 의뢰를 받고 계획을 짜겠죠. 아까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었죠? 우리 사무실에 아까 그 손님 있었는데 그 사람 붙이면 되겠네. 손님이 있는데 가격차가 많이 나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못하고. 없네. 우리 가게에 손님이 없네. 그 많은 손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고 올려야 되겠다. 이 계획이에요. 응? 그게 가로 2번. 동그라미 3번.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실무적으로는 뭐냐면 접수 받으면서 일부 조사가 돼요. 방 몇 개짜리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때 방 몇 개짜리예요? 대출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잖아. 접수 받으면서 빚이 있는가, 대출 빚이 있는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세입자 구해줄 거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조사예요, 조사. 가로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서 이제 보통 조사를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할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조사, 확인. 어떻게 확인할 것 같아요? 빚이 5억이 있다는 거야. 5억이 있는지 10억이 있는지 일단 말은 믿는데 그 말이 진정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뭘로 확인해요? 보통은 등기부지. 우리 중개활동은 거의 등기부 갖고 합니다. 등기부에 빚이 나오거든. 좀 이따 봐요, 또 이거 자세히. 그래서 얼마 있다고 해서 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빚은 5억 정도 있고요. 시세는 얼마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월세 보증금 들어가도 보증금은 별로 문제 없다고 막 얘기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계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 확인이에요. 동그라미 몇 번? 3번. 가로 3번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사람한테 요게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시세 알아봅니다. 그냥 집을 얻을 때 그냥 부동산만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알아본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싸게 얻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전체적인 시세를 쫙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보통 이 사람은 많이 받고 높게 받으려고 하는 쪽이니까 낮추는 쪽으로 좀 하고요. 그죠? 이 사람은 싸게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시세, 동네 시세가 그 정도 방 3개짜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득을 하셔야 되지. 예? 그게 거래 예정 가격의 산정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판매 활동이라고 돼 있죠. 이 판매 활동이 오묘한 겁니다.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결정장애를 제거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면 판매 활동이에요. 응? 그거 이따 또 봐요. 그런 게 이 판매 활동 요거에 대한 기술과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부동산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거래했는데 손님 쪽에서 불만을 가지면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조건을 계약했는데 손님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막 하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계약을 했는데도 어떤 손님은 고맙다고 막 하고 어떤 손님은 불만이 많고 그래요. 그건 뭐 인간이 불완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매 활동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이제 계약서 쓰죠. 이건 쉬운 거. 그 다음에 가로 6번 보면 계약의 이행이라고 된 게 나와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나서 이때 계약금 들어가죠 보통. 그 다음에 이 월세 계약은 요새 매매 별로 없어요. 매매가도 지금 보면 한 뭐 지역마다 틀릴 수는 있겠으나 보통 저희 쪽 보면 한 1억 정도는 무조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6억 5천 했던 게 이제 15억 5천. 그리고 더 떨어질 기세예요 보면. 그러니까 계약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같은 건 중도금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잔금. 근데 이제 주로 지금 거래되는 걸 보면 최근에 한 것들 보면 전부 다 월세예요, 월세. 반전세,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면 반전세. 그런 게 많아요. 그때는 이제 중도금 없이 잔금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요 잔금 넣고 요거 뭐예요? 요게 계약의 뭐예요? 이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의 이행이라 그러면 요 계약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지켰다 이 뜻이에요. 이행이란 말이. 계약의 이행이란 말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기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쓴 날은 12월 1일인데 잔금은 12월 29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킨 게 잔금 넣는 게 이거라고요. 약속 지킨 거. 그래서 부동산은 흔히 하는 그 부동산에서 쓰는 그 날은 2개밖에 없어요. 오늘 계약 하나 있어 하고 오늘 잔금 하나 있어. 오늘 잔금이 2개가 있어. 부동산님은 그 용어 중에 하나를 써요. 오늘 계약 하나 있어. 나 오늘 못 가. 오늘 잔금 2건이 있어. 못 가. 이거예요. 응? 요게 계약, 요게 잔금. 예. 요게 이제 중개 실무 과정. 다시 교재를 한번 봤어요. 예. 이런 걸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격증 따야 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예. 자, 이제 100페이지 딱 넘겨놓으시고. 요 내용을 이제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부동산이에요.
해든 부동산 여기서 접수를 받아요. 5억에 120에 세 놔주세요라고 의뢰를 받는다고. 그게 접수예요. 그래서 접수장을 써요. 그러면 그 매물에 대해서 광고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5억에 120짜리 물건을 광고 올리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의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뢰를 받죠? 지금 월세 놔달라고 주인이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전화 가지고 해든 부동산 우리 5억에 120에 세 놔줘 그래요?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아주 그냥 잘 알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그렇지 않고 부동산에서 먼저 접근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데이터에 보니까 보통 전세가 보통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만기가 내년 초점 정도 돼. 그럼 그 세입자가 지금 뭐 계속 재계약할 수도 있고 나갈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전화를 해요. 주인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전화해가지고 계약 만기가 다 됐네요 사장님.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내보내는 겁니까? 계속 재계약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세입자가 나간다네.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잘 나갔지. 나간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세입자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진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5억에 120 정도면 난 세를 넣으려고 그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전화 와가지고 세 놔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찔러서 잡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전화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화작업은 부동산 여러분 자격증을 따시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크게 하는 활동이 뭐냐면 일단 세 개가 있어. 전화작업을 많이 해요. 응? 그럼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하는 것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겠죠. 주인 전화번호 많이 알고 있겠죠. 이거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물건을 광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작업하고 광고 올리고 전화 작업하고 광고 올리고 이거예요. 그게 많으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이제 관심 있어서 전화 오면 어떻게 보여줘야지. 가끔씩 가서 보여주고 전화 작업하고 광고 올리고 손님이 전화 오면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응? 그 활동이죠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실무 과정을 배우면 이걸 배우신다고 이걸.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도 안 땄는데 이걸 소화하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의뢰 접수 받은 거 여기 보면 접수장 모양이에요 이게. 이건 사무실마다 틀려요. 양식도 틀리고. 예, 그러니까 근데 다 있어 접수장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월세라고 돼 있고 날짜는 이제 9월 17일로 돼 있고 이게 아파트 월세 내놓은 거였어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파트 월세 호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타입이고 전용 면적은 83제곱미터. 전용 면적 써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5억에 120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계속 5억에 120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 없다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물건을 이렇게 따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잘 안 보이지만 만기가 언젠가요? 그렇죠. 요거 날짜가 중요한데 이게 보니까 21년 11월 중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11월 중 아직 만기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중순이니까 정확한 날짜는 주인이 정확한 날짜 모를 수 있잖아요. 일단 접수받을 때는 중순. 그랬다가 나중에는 확인 전화해서 며칠인지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정확히 날짜를 알아야 되지. 그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지금 그 관심 있어 하는데 그 이산 날짜 같은 거 봐야 되니까 좀 정확히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계약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르쳐 줘.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요 물건 중에 계약 기간이 2년에서 2년 살고 있다가 중간에 한 1년쯤 됐을 때 자기가 이사 가겠다고 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 임대인은 뭐예요? 나가면 빼줄게 이거잖아요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물건은 어떻게 돼요? 언제라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죠. 세입자가. 그럼 이런 건 이산 날짜 맞추기가 쉽겠죠. 이런 건 물건 보여주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입자는 빨리 이거 방이 나가야 응?
자기가 보증 받아서 이사 갈 건데 가려고 지금 이미 일어서 있는 상태 아니에요. 물건 잘 보여주고요. 응? 보통 계속 사는 경우는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건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여기 보면 집을 잘 보여주고 이산 날짜 맞추기가 쉬워. 좋지. 괜찮은 물건이지. 이렇게 되면. 그럼 계약 성사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날짜 맞추기가 쉬워서. 이제 금액 맞추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세 대출 동의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 대출 동의.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꽤 특이하게 이거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 얻은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 돈만 갖고 전세 얻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집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한 자기 돈이 1억 있으면 3억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어요. 2억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그 전세건, 이 반전세건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꽤 많아요. 예. 이번에 내일 토요일 날 계약하는 것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인이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주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은 아닌데 세를 놓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와서 전세금을 자기한테 준다면 자기는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월세를 또 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안 해준다고 그러면 못합니다. 예. 대출 받으셔야 된답니다. 지금 세입자가. 그러면 주인한테 전화하면 주인이 동의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최근에 어떤 그 전세 내놓는 분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이 세입자 지금 보증금 빼줄 날이에요. 근데 집을 보러 오지도 않는다고 막 한탄하시면서 전화했더라고. 그러니까 막 모든 부동산에 다 내놓은 거예요, 이제. 막 급했어, 지금 이제. 근데 그 보증금을 갖다, 잘못하면 자기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보증금 5억인데 5억을 빼줘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참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요즘 그러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임대라고 해서 뭐야? 세를 놓는 쪽. 우리 매매는 지금 예를 안 들었어요. 왜냐면 매매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이제 월세니까. 그것도 거의 뭐 순수한 전세는 거의 없고 잘 없고 반전세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뭐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접수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뭐예요? 세를 얻는 쪽이에요. 손님. 오케이. 자,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자, 이 사모님이 월세를 내놓을 때 여기 포일 부동산에 내놓고 나나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 해둔 부동산에 내놓고 세 군데 다 내놓을 수 있죠? 보통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찾아와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와서 내놓는 정도가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쪽하고 많이 좀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해서 내놓죠. 전화해가지고. 예. 자, 월세 좀 놔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그 손님이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거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저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계약이다 그랬을 때 여기 중개가 뭘까요?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개시키는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받고 부동산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다 이 뜻이에요.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기는 해주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 자, 이런 중개계약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거다.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놔요? 보통 전화해서 말로 하죠. 말로 한다. 이렇게 전세 놔주십시오. 이렇게. 요거 일반 중개계약. 예.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모님이 저희 해든 부동산에만 와가지고 내놓을 수도 있죠. 월세 내주쇼 이렇게. 예. 그러면 해든 부동산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딴 데 안 가고 좋은 거지. 그 물건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속이다 불러요. 전속.
이런 전속 물건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만 내놓는 것보다 여기저기 뿌려놓는 것이 세 놓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 군데 내놓지 전속으로 이렇게 내놓지는 잘 않아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 사장님 입장에서 이 사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든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옛날 여기 세를 너무 잘라주고 일 처리도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딴 부동산은 못 믿겠어. 그러면 딱 여기만 내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전속을 또 많이 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그런 신뢰를 떠나서 돈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 딱 내놨더니 여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중개 보수는 50%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가 싸게 맥히잖아. 50%만 받는다고 하니. 그렇죠? 그럼 딴 데 내놓지 마세요. 우리가 해줄게요. 책임지고. 그 대신 보수는 50%만 받을게요. 그러면 전속으로 맡기지. 우리는 중개 보수를 안 받을게요. 0%. 그러면 뭐예요? 좋은 거지. 경우에 따라 주인 쪽에서 보수 안 받는다고 그러면 뭐 좋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그것 갖고도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저쪽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를 50%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간을 봐요. 예? 그게 경쟁이에요. 이제 부동산끼리 경쟁.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속으로 맡기는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내놓을 때 자 지금부터 공동중개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헤드에 내놨어. 그래서 망에 광고를 올려놨는데, 그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 온 거야. 이 나나부동산에서. 5억에 120짜리 물건 있다며. 우리 손님 있는데, 그거 물건 아직 안 나갔어?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럼 우리 손님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언제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요 월세를 얻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임차인이죠. 둘이 이제 계약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약. 그럼 중간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이 몇 군데요? 2군데. 여기 해든 부동산하고 나나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동중개했군요. 이렇게 한 거죠. 공동중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광고 올려놨지만 다른 부동산이 손님을 끌고 와. 그래서 계약이 돼. 근데 아니고 아까처럼 접수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우리 가게 온 손님 중에 이거 얻을 손님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 여기서 전화 받을 필요가 없잖아. 광고 올릴 필요도 없이 바로 붙여서 계약을 하면 좋지. 왜요? 혼자서 했는데 중개보수를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겠죠. 자기가 양쪽이 다 받지. 이걸 양타라고 그래요. 양타.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 어떻게 받겠어요? 요 나나부동산은 자기 손님한테 받는 거예요. 해든부동산은 우리 손님한테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걸 170을 받았다. 그럴 수 있고 이쪽은 모르지 뭐 얼마 받았는지. 120을 받았는지 얼마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낀 부동산이 2군데 이상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중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이 월세 계약을 여기 해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까요? 아니면 나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쓸까요? 계약서는 어디 가서 써? 해든 부동산에 가서 쓰게 돼요. 여기를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물건지라고 그래요. 물건지. 물건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요. 주도적으로요. 이쪽 나나부동산은 손님만 끌고 가면 돼. 여기를 손님지라고 그래요. 손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현장 가시면 맨날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해든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뭐가 될 수도 있고 물건지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손님지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물건지 됐다가 손님이 됐다가. 그래서 계약서 쓸 때도 보면 물건지가 되면 계약서에 부동산 사장님 그 사인하는 날이 2칸이 나와요. 2명이니까. 그래서 물건지가 위로, 손님들 밑으로 깔려. 누가 주도해? 물건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공동중개 보통 이래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 이 순가중개계약이 이제 시험에, 현실적으로 시험에서는 얘가 잘 나와, 얘가. 그러면 순가중개계약이 뭔지를 잘 봐봐요. 이 사모님이, 아니, 교재에서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업 진행은 제가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통 교재에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이 교재에 어디 있는가를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교재 어디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밑줄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잘 없고요. 토지가 많아, 토지. 자, 실제 사례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땅이 있어요. 요 손님이 땅을 갖고 있어. 팔려고 내놨어요. 부동산에. 1년이 넘도록 손님 구경하러 온 손님도 없어. 땅.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얘기합니다. 이 땅 있잖아요. 하면서 그거 안 팔았으면 또 땅값 많이 올라갔을 텐데 안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홀라당 팔아먹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2억에 이거 땅을 팔아주고 중개보수는 따로 못 드리는데 알아서 능력껏 챙겨가세요. 이렇게 인정해준다고 그래요. 이걸 인정작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모님 입장에서는 내 손에 2억만 쥐어주라 이거지. 그럼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중개보수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작업이다. 이런 것은 토지는 거의 이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토지는 거래가 잘 없어요. 아파트하고 틀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금액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막 금액이 이 정도다 그러면 손님들이 막 따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알고 중개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요. 어쨌든. 그냥 2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에? 많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땅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해? 무조건 싸게 좋은 땅 나왔다고 막 이 땅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오든 어떤 땅을 구하든 이건 무조건 보여주면서 싸게 나왔다고 잡기만 하면 무조건 이건 돈 버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3억 이렇게 불러요. 이 3억 부르는 것은 깎일 걸 각오하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난 3억 이하로 절대 못 팔아. 그래도 속으로는 다 깎일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3억을 불렀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 싼데? 비싼데?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땅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와버리잖아요. 실거래가도 있지,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금액도 있지, 거래도 많이 되지.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오피스텔 시세 같은 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마다 다 위치가 틀리고요. 면적도 틀리고 이러니까 그걸 땅이 얼마에 거래되는 게 이게 정확한 거래 금액인지 아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거래 경험이 많지 않는 한. 그러면 3억이라면 3억 믿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3억이라고 딱 했을 때 그걸 도장 찍기에는 뭐예요? 조금 서운하죠? 깎아요. 그래서 깎아줍니다. 그러면 3억, 3천만 원 제가 얘기해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쪽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3천만 원 깎아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2억 7천 정도를 깎게 된 거예요. 2억 7천으로 3천만 원 깎아서.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콱 누르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런데 3천만 원 깎아줬는데도 이 사람이 도장을 내다가 말어. 도장을 찍으려고 냈다가 안 되겠어. 또 말어.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장 콱 찍었으면 얼마를 버는데요? 7천만 원인데. 이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좋아. 그러면 이 사모님 절대 지금 이게 시세가 이 정도, 아까 3억 정도인데 지금 2억 7천인데 절대 깎아줄 사모님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성은 희박한데 다시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깎아볼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깎아서 한 2억 5천 정도면
진짜 싼 게 산 거야, 이건. 이거 헐값이야,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설득하죠. 이 사람 이것도 어느 정도 깎아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더 깎아준다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고생해서 이런 과정을 이 사모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지. 근데 여기 이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엄청 중간에서 고생하는 척 해야 되겠죠? 생색내기라고 그래요. 그걸. 네, 생색을 낸다. 그러면 이제 2천 더 깎아주면 여기서 도장을 내려고 했던, 아까 찍으려고 했던 그분이 이제 도장 다시 내가지고 확 찍지. 근데 찍을 쯤에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그 입금시킬 때 2억은 요 김희선 통장, 요 사모님 통장으로 2억은 입금시키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갑다시 통장으로 좀 입금을 시켜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것만 좀 해주시면, 이거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2천만 원 깎아주신단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내가 지금 5천 깎아서 사는데. 오케이. 그래서 2억 들어가고 5천만 원은 갑다시 통장으로 들어가. 갑다시가 누구예요? 회동부동산 사장님, 사모님이지. 네. 그럼 5천만 원을 챙긴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좀 들어간 문제지만 나중에 가면 여기 양도세가 문제가 생겨요. 계약세 얼마로 적히죠? 5천. 양도 차익이 크게 나잖아요. 여기 세금 문제 나오죠. 그럼 보통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5천 챙겼지만, 아이, 1,000만 원 더 주면서 세금 낼 때 보탰어요. 이렇게 하고 무마시키고 넘어가야지. 시끄러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불러요? 2억만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중개보수로 알아서 챙겨가세요 하면서 접수시키는 거, 의뢰시키는 거, 의뢰하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순가 중개계약이다. 그래요. 토지 쪽에서는 이런 순가 중개계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쪽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건 빌라 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토지에 많아요. 이게 순가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예.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2번요. 중개계약의 유형 및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1번의 두째 줄. 일반 중개계약.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한 부동산에 내놓은 거. 옆에 독점 중개계약도 있죠. 전속이나 독점은 같은 걸로 보세요. 나중에 좀 다른 게 있긴 한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속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첫째 줄 끝에 순가 중개계약이다. 끝부분에 2억 플러스 알파 생각하시면 돼. 인정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중개 사무실에서는 중개보수를 이렇게 접수받아서 받진 않죠. 보통 어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계약이 되면 0.4, 0.5, 0.6 이렇게 받죠. 일정한 비율로 받죠. 그걸 정률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보면 정률 중개계약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계약서에 보게 되면 중개보수,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보게 되면 중개보수를 적는 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쓸 때 그 요율 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 완전히 그 보수 요율표 있죠. 이번에 바뀌었죠. 그게 그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딱 뜨면 그에 맞는 요율이 거기 떠요. 자동 계산돼 버려요. 우리가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막 그 손님에 따라 틀릴 수는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응? 자동으로 금액이 딱 나오면 보수가 딱 계산된다고 막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사실은. 근데 여기 중개보수가 요 금액이면 딱 이렇게 딱 계산돼서 나온다고. 그러면 또 손님 중에는 또 뭐야?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손님도 있고. 그래도 깎아줘야지. 막 그런 손님도 있지, 솔직히. 응? 그러면 이제 손님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세요, 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건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첫째 줄 끝에 공동중개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단독중개계약이라고 돼 있죠. 단독중개계약은 좋은 게 뭐예요? 양타.
양쪽에 보수받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내일 계약하는 게 양타예요. 양타. 양타건이어서 우리 부동산 물건이고 부동산 손님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 끼질 않아. 그렇게 되면 이 손님들도 그거 되게 알아요. 사장님 돈 많이 버시네. 그렇게 바로 나와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깎아줘야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내일로 다 빌어놓고 있어야지. 깎아줘야 돼요, 좀. 양타가 되면. 할 수 없이. 그게 단독 중개계야. 근데 뭐야? 부동산끼리 막 같이 두 명 부동산이 낀 거 있죠? 공동 중개계야. 자기 손님한테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접수 받는 것까지 공부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뭐예요? 접수 받는 거. 아시겠죠? 가만 있어봐요. 이제 조사하는 거, 요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겁니다. 이제 물건을 조사해야 돼. 뭘로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등기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조사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요 이론입니다, 이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 실무 과정에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근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할 때는 이거요. 등기부요, 주로. 등기부 가서 이것 갖고 저로 거의 중개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있죠? 이것도 일단 출력을 해서 이제 같이 보여주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있어요. 우리 요거 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장부도 보고요. 이것 이제 띄고요. 그래서 이것 갖고 조사하시고,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가 막 걸리고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장 이거 거의 문제 안 됩니다. 여기 대출빚 정도 문제 돼요. 거의 문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중개하실 때는 너무 쉬워요. 근데 어디에서 태클이 많이 걸리냐면 이런 데서. 최근에도 계약이 될 뻔하다가 안 되고 지금 계속 물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바닥 때문에, 바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룻바닥을 원하는 거예요. 그저 마룻바닥이라고 하는 하여간 바닥, 그 나무로 된 바닥. 응? 근데 이제 실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나무로 된 바닥이 아니고 약간 좀 딱딱한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도 보면 무조건 그 물건에 대한 금액을 딱 보고서 무조건 하겠다고 돈 넣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보고 계약하시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돈 일부 넣는 것도 막 더 많이 넣으려고 그래서 500이 아니고 뭐 1000만 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서 물건을 딱 봤는데 바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현장에서는 아파트 같은 건 더 많이 걸려요. 뭐 중문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월세에서도 이제 세입자들이 요구하거든요. 그거 있어야 계약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만들어 줄게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붙박이 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그 아파트 오피스텔은 요게 문제가 많이 되고,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해요, 솔직히. 그래서 붙박이 장 같은 경우에도 붙박이 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띄워달라는 사람도 있고 야단이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잘 맞춰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개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이런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